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6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판결 직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 86억 8천만 원을 횡령해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도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353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던 이 부회장은 1078일 만에 다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형 선고를 예상 못한 듯 재판부가 법정 구속 뒤 발언 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하며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상고에 다시 판단을 구할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뇌물 사건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2심 때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갈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도 만들고 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이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할 당시 뇌물 인정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에선 무죄라고 봤던 정유라 씨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 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액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때의 89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 것도 박 전 대통령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됐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지만 오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권고해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제도 활동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 달 뒤 대국민 사과됐습니다.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불법 행위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준법 경영에 대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 대기업 단체, 중소기업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 선처를 요청했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실형 소식에 경제계는 안타까워했고 노동계는 반겼습니다. 삼성 내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삼성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삼성 내부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너무나 충격이라며 삼성그룹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삼성의 경영 공백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매우 안타깝다며 삼성을 향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노총은 삼성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총수 공백 사태에 오늘 삼성전자 주식은 이렇게 요동치며 하락했습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그룹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 만에 28조 원이 줄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맞닥뜨린 삼성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됐을 당시처럼 일상적인 업무는 대표이사 체제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M&A 등 큰 규모의 의사결정은 총수 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관련 글로벌 경쟁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최근 30조 원의 투자 계획까지 밝혔는데 2위인 삼성은 총수 부재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소식이 없는 대형 M&A도 당분간 재개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주가는 오늘 6% 넘게 급락했고 삼성생명과 삼성 SDI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며 8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떠한 요인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전체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삼성그룹주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8조 원이 줄며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하락하며 3013.9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